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정축월 정해일이 되겠고 일진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에 해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등촉지화라고 했습니다. 등촉지화. 그래서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등에 이렇게 비유한다라고 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어떤 불, 인위적으로 사람이 피운 불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연료가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또 정화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정화 축월에 태어났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해월, 자월, 축월과 더불어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는 모동이라고 해서 늦겨울이죠. 그래서 엄동설한임은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같다라고 하지만 해월과 자월은 그야말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지만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간이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는 어떻게 된다? 화생토해서 내가 식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 그거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식상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화는 토를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은, 화는 토를 많이 보게 되면 회기무광이 된다라고 하죠. 회광이라고 해서 병화라든가 일간 정화의 빛을 가리다.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따뜻하게 해주는 조후의 역할도 하지만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도 하죠. 특히나 정화 같은 것은 촛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절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세상을 밝혀주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나를 태워가면서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 희생정신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토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이 다 꺼져가지고 재만 남은 것, 촛불로 봤을 때는 파라핀이 없어서 이제 불이 거의 꺼져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옆에 시커먼 재라든가 끓음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가 태어났든 축월의 정화가 태어났든 일단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기무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천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해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해도 마찬가지고,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 정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기운만 설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름이 많이 생겨 정화의 빛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축월의 병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일간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고요. 간목은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하죠.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정화를 생조해 주고, 토가 많았을 때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또 토가 회기무광 빛을 가리는 것을 간목에 억제해 준다라고 해서 정화가 축월의 간목을 얻으면 일신 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간목을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자체가 인사오 등의 지지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축월의 정화 간목 중요하고, 만약에 정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땐 임수를 얻어서 수보 양광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축월의 간목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금으로서 많은 목을 또 억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천편일률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실질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원칙을 알고 예외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것이냐, 다음으로 월지가 어떤 월지이냐가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월지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태어난 환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주 8글자가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죠. 사주 8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 생급제화 또는 형충회합을 하면서 사주가 변동,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을 찾는다, 용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모할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 안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오행 중에서도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은 정화, 오행으로는 화가 되는데,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고 용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왕세의 차원에서는 다른 오행도 중요하지만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이 이 한단 조습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온도가 대략 18도에서 24도, 한 27도까지 이렇게, 27도도 제가 봐서는 좀 더운 것 같고요. 18도에서 한 24도 정도 사람, 동물, 식물이 적절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가 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영하 50도, 60도, 70도까지 떨어지거나 또 반대로 영상 50도, 6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만물이 살 수 있는 여건으로는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사주 안에도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중화된 사주,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것이 중화가 잘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 쉽게 말하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즉, 천간은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양화,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멸진이 있는 축토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토는 진술축미토가 있죠. 지지로는 진술축미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정화가 월지에 있는 토를 생한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표출하고 내가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명한테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창작물 같은 개념, 아랫사람 같은 개념, 나의 언행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체의 내가 바깥으로 드러내고 표출하고 방사하는 모든 것들을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나의 기운을 설기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간도 그에 상할 만큼 이간도 튼튼해야지, 나는 너무 약한데 식상이 너무 왕하다라고 만들, 예를 들면은 되게 신약한, 아주 약한 사람이 42.195kg라고 하는 마라톤을 뛴다. 이거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100m 뛰는 것도 힘들고 1km 뛰는 것도 힘든데 42.195kg라고 하는 것을 뛰기가 만만치가 않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을 벌여진다. 설기태과라고 해요. 이걸 설기
신약이 과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일간이 왕하고 식신상관이 왕한 사람들은 이제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도 좋고 사람이 됨됨이가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고 판단 능력이라든가 세상 보는 어떤 시야가 굉장히 넓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조절 가능하다면 유용하게 내가 쓰는 것이 되지만 내가 약해서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저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식신상관, 특히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보면 안 된다. 상관, 경관하면 위화백단이라고 해서 또 상관은 관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 식신 다시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렬 조화가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를 상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오늘 축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대 음의 관계가 되니 식신 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축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축월의 왕토에서 설기되니 굉장히 약하겠죠. 신약한 일간 정화가 왕한 토를 받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기태 과한 국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일간 정화를 생조 또는 방조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 돕는 것을 말하고,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 또는 겁재로서 돕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격과 국을 논할 때 또 월지를 또 봐야 된다. 축월이라고 하는, 축토라고 하는 월지는 지장간이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이때는 무슨 격?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얘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고 개수는 나를 공격하니, 만약에 정화가 축월일 텐데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일간이 뿌리가 없다. 이거는 극설교집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에 신금이 또 도출할 수도 있겠죠. 중기인 신금이 도출하게 되면 이거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음화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이 되는데, 잘 보시면 뭐 식신생재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하면 식신생재가 아니라 설기태과에다가 제다 신약을 겹쳐놓은 것과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신금이 투출하든 개수가 투출하든 아니면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아서 식신격이 되든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성 또는 비견겁재로서 일간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화의 특성상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했죠. 반드시 인성, 특히나 정인인 간목이 있어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을 정화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생화해서 정화를 이렇게 생조해 주기도 하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토해서 토도 그렇게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인성 하나인 간목을 얻음으로 인해서 일간도 생하고 토를 억제해주는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는,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 반드시 간목을 얻어야 되는데, 을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정인 편인이라서 을목이 편인이라서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잖아요. 풀. 근데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젖은 풀과 같아요. 이 을목은 화를 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간목처럼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큰 것도 아닙니다. 이왕이면 을목을 얻는 것보다는 간목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고, 지지로 인사호 등의 정화가 뿌리를 내리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 만약에 일단 축월의 정화가 간목도 얻고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정화를 수보양광할 수도 있다. 근데 임수를 쓰기 이전에는 반드시 이 정화가 인성 또는 비견겁재의 도움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져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토를 얻었습니다. 축월에 식신격의 상관 진토를 받기 때문에 격을 그렇다고 해서
식신격이 상관격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식신격이 이제 설기태과한, 설기가 더욱더 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에서는 해수를 얻었습니다. 정관이죠. 어차피 약한 일간의 기운을 토는 뺏어가는 것이고 수는 공격하는 것이니 국세는 어떤 국세? 극설교집의 국세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월간 정화가 있습니다. 자, 정화는 비견이죠. 물론 비견으로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일간도 뿌리가 없고 나를 돕는 비교도 뿌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서로 힘든 사람끼리 돕고 사는 거긴 하지만 넉넉하지 못하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연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간목은 진의 뿌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에도 뿌리를 둘 수 있는 간목이기 때문에 능히 이제 정화를 생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조후가 좀 필요하다. 아직은 사주가 춥기 때문에 물이 얼고 목이 얼어서 목이 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를 필요로 하는데 일간 정화 자체도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지지로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일간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지에서 해수, 시지에서 자수, 근데 월이 축월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 해자축 방합이 형성이 돼서 관살인 수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경금이 다시 생해서 투출해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 한기가 아주 극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는 용신이라고 하면 정화는 여기 있는 월간에 있는 정화는 조후하는 길신인데 조후는 정화로 하는 것이 것보다는 병화가 있어야지만 조후의 공력은 더 클 수 있다. 일간 자체가 너무 신약하다 보니 이거는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수에 또 해수를 얻었죠. 준방합까지 성립이 되죠. 신급 역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 경자시나 신의 시나 똑같은 극신약한 사주의 간목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나 목화운으로 행해서 일간도 생을 얻고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신축시, 경술시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 뭐 축토라든가 술토라든가 역시나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급제를 얻어야 되는데 토황제의 토를 보고 다시 재성을 보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제 신중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이제 편제격으로 또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간이 약하면 재성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재성이 결국 뭐 하는 역할? 수를 생해서 사주를 춥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는 인목을 얻었죠. 자, 정화 일간이 월간에 있는 정화도 마찬가지로 인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인중병화가 있습니다.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력이 그다지 크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중병화를 얻어서 조후할 수 있는 불씨를 하나 더 얻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간목이 인에도 뿌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화를 능히 더 생할 수 있죠. 경자, 신축, 경수, 신해시보다는 매우 좋은 그것에 비해서 보면은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계묘시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건 승목, 해묘한 목 된다 하더라도 승목의 가장 큰 문제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물론 간목이 있어서 살인상생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 토왕절에 물론 해수가 있기 때문에 진토도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굉장히 세력이 약한 세력이 아니라 굉장히 센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정화를 극하는 것은 매우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간목이 두 개니까 뭐 정화를 생겨주는 힘이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해서 좋게 볼 수 있지만 일단 일간 정화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이것도
금수운보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얻어서 좋을 것 같으나 이건 사의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을사시는 어떻다?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중에서 그래도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는 병오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민시도 나쁘지 않지만은 이민시하고 병오시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저는 이민시보다는 병오시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가 너무 많아서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거는 화가 4개이긴 하지만 축월에 해수 진토까지 있으면 화가 그렇게 세력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신히 정화가 5의 뿌리를 뒀고요. 병화가 있어서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화는 달인데 하늘에서 태양을 보면 탈광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간 정화가 왕할 때는 탈광으로 보지만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겁재인 병화를 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탈광이라고 보기보다는 동절에 따뜻하게 조후하는 역할로서 병화를 봐야지 탈광시켜서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임민시하고 병오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무신기우시도 마찬가지로 재성, 지지론 16금 재성이 있어서 일간을 돕지를 못하고 무토기 또 토왕절에 무토기 또 투출하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뺏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